건강 수명을 짧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건강에 제일 나쁜 거 하면 스트레스일 것 같고 또는 술 또는 담배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술이나 담배나 스트레스보다 더 나쁜 1등이 바로 당뇨에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도 사실 없지만 절대 먹지 않아야 될 음식도 없어요. 사실 당뇨에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좀 나쁜 음식을 선택을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해드린다면 한 3가지 정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떡볶이. 떡이나 면이나 빵이나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떡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도정한 쌀을 가루를 냈어요. 그러면 또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됐고 이거를 익혔어요. 그러면 또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됐고 익혀서 완전히 뭉쳤어요. 그러면 양도 많아지면서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문제인데 이 떡을 그냥 떡을 먹는 것도 아니라 떡볶이로 하게 되면 소스에 물엿이나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10년쯤 전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떡볶이에서 매운맛만 싹 빼고 줬더니 대부분이 하는 말이 짜서 먹을 수가 없다, 달아서 먹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떡볶이같이 매운 음식은 그 안에 숨어있는 나트륨이나 그 안에 숨어있는 당분이 양은 많지만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식품이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같은 이런 액상으로 되어 있는 당을 좀 올리는 그런 음료들이에요. 또는 믹스커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주의가 필요한 것들인데 그냥 우리가 씹어 먹을 때와 액상으로 먹을 때는 흡수 속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렌지라고 하더라도 껍질을 까서 오렌지를 씹어서 먹을 때와 오렌지 주스로 먹을 때 혈당에 미치는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액상 형태의 뭔가 단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이 포도당이 사슬이 짧을수록 흡수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 탄산음료에는 대부분 액상 과당이 들어가거나 또는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과당은 그냥 달랑 하나, 설탕은 달랑 2개 이런 당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 속도도 빠르고 당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잔 내가 1회 분량을 마셔도 당류로 했을 때 보통 한 20g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살 때 보면 항상 영양성분 표시를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1회 분량, 내가 한 번 먹는 분량의 당류가 10g 이상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또는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그런 게 없는 분이라도 한 번은 움찔하셔야 되는 양이고요. 탄산음료나 과일음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아무리 못 들어있어도 18g에서 뭐 많은 거는 막 30g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3번째 당뇨 환자가 꼭 피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밥이에요. 김밥이 저희가 혈당 스파이크 이런 실험을 좀 많이 해보면 잡채밥이나 라면보다도 혈당 스파이크를 더 많이 올려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김밥이라고 하면 그 안에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마치 뒤통수 맞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밥 한 줄 먹으면 사실 남자분들은 양이 이렇게 다 찬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 줄 반이나 2줄 정도 먹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많죠. 김밥 자체도 보면 밥이 굉장히 좀 밀도 있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재료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외로 단무지 같은 거예요. 단무지나 또는 우엉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탕물에 재워서 이렇게 절이는 초절임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 함량이 좀 높아서 혈당을 좀 급격하게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나 횟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탄산음료 중에 탄산수는 괜찮아요? 탄산수는 괜찮죠. 탄산수는 당이 들어있진 않으니까. 다만 탄산수는 위에 자극을 줄 수는 있어요. 탄산 자체가.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걸 조금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만 탄산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산 음료 대신에 탄산수 거기에다가 조금 더 저는 만약에 도움되도록 한다면 레몬 같은 걸 과즙을 조금 짜서 그냥 넣는다던가 이런 방법들은 좋을 것 같아요. 면 좋아하는 분들 저도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게 면을 끊으라고 하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면 종류를 바꾸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정말 당뇨가 심각해서 제가 상담하는 분들은 어쨌거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제가 가능하면 두부면이나 해초면 이게 요즘은 굉장히 맛도 좋게 나와요. 그리고 요리하기 좋게 나오기 때문에 두부면이나 해초면 또는 곤약면 이런 걸 드시게 하고요. 그래도 나는 밀가루면을 꼭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제안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라면이나 또는 칼국수, 우동 이런 걸 드실 때 꼬들면이 훨씬 덜 올라갈 수 있어요. 혈당이. 이게 전분이 더 많이 퍼질수록 그 안에 소화 효소들이 침투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것들이 훨씬 더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라면을 정말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좀 익힌 면보다는 조금 꼬들면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면을 정말 먹고 싶다면 면 전에 뭔가를 조금 드실 수 있으면 좋아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채소겠지만 우리가 채소를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서 저는 단백질이라도 챙겨서 갖고 다니시게 하거든요.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견과류 한 봉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먹을 거야 이따가. 그러면 견과류 한 봉지를 미리 한 20분쯤 전에 견과류 한 봉지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면을 먹으면 훨씬 혈당 오르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요. 아니면 삶은 달걀 하나 또는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이나 두 장 그 정도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면을 먹으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팁이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먹는 양을 당뇨 환자가 내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돼 라고 한다면 항상 주먹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밥을 먹든 면을 먹든 빵을 먹든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먹는다면 한 끼에 내 주먹 사이즈를 넘기는 양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당뇨에 걱정 있는 분들께, 당뇨 환자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신다면?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누구나 다 꿈이잖아요. 근데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건강 수명을 짧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건강에 제일 나쁜 거 하면 스트레스일 것 같고 또는 술 또는 담배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술이나 담배나 스트레스보다 더 나쁜 1등이 바로 혈당이었어요.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건강 수명이 짧아지고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당뇨는 좀 심각하게 평생 가지고 가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 당뇨는 만약에 내가 한 번 있다라고 하면 짧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상담한 당뇨 환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뇨는 아주 까칠한 와이프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잘해줄 때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운동하고 식단 관리 잘하고 그러면 막 좋아진 티도 안 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조용하게 소리 없이 있다가 잠깐 내가 뭔가 좀 서운하게 하죠. 운동 조금 안 하고 또는 내가 음식 조금 함부로 먹고 그럼 바로 핥힌다는 거예요. 아주 까칠한 애인 또는 아주 까칠한 와이프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잘 보듬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